안녕하세요. 출근하는 마루코입니다. 오늘은 대출 얘기를 할 거예요. 자영업자분들이 대출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최근에 한 5년 전부터 꾸준히 대출 받아보시는 대출의 금액이 늘어났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대출 연체율이 늘어났어요. 연체하는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늘어나는 이유가 장사가 안 돼서잖아요. 폐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폐업을 하는 폐업의 증가수가 많다라고 해가지고 폐업을 많이 하네라고는 하지만, 지금 대출과 대출 증가율, 연체율이 늘어난다라는 건 훨씬 더 많은 예비 폐업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폐업을 하지 못하고 대출을 받아가면서, 아니면 대출을 받아놓은 대출로 연명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상황인 것 같고요. 우리가 카페를 카페가 아니죠. 예를 들면 자영업으로 어떤 음식점이나 무언가를 창업을 하시면, 이 처음에 계획을 하실 때 이걸로 내가 몇 년 동안 영업을 해가지고 오래가는 기업이나 오래가는 매장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창업을 하시는 거랑, 단기간에 매출을 뻥튀기 시켜서 매출을 많이 올려가지고 권리를 받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양도양수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랑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은 내가 만든 브랜드 오랫동안 잘 하고 싶은 생각으로 카페나 식당들을 오픈하실 거예요. 근데 계획과는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매출이 조금씩 안 나온다 싶으면, 그리고 많은 수의 사장님들이 월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으로 가져가는 돈이 100에서 300만 원 사이, 그리고 그 이상은 거의 없죠. 과반 정도는 그렇게 많이, 그 정도로 가져간다고 통계로 나와 있는 자료를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버텨내는 과정이잖아요. 이거 힘들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많이 없고, 가족들이 나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인건비는 제대로 못 줄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연명하다가 혼자서 다 하는 형태가 돼요. 1인 사업자, 자영업자 중에서 1인 사업자 비중이 한 70%인가? 있는 기사를 봤는데, 1인 사업장이면 내가 아프면 영업을 못해, 매출을 못 올리고, 오로지 나 스스로 내 몸 하나에 따라서 회사가 좌지우지 된다는 건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얼마나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겠어요. 그렇게 운영을 하시다가 팔고 나와야겠다라고 하면, 권리금 주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으면 그만큼 받고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꼭 하시고, 사실 권리금이 보장된 금액은 아닌데 손해를 보고 나와야 되니까 그러질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혹은 권리금을 들이지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시설 투자를 했어요. 전기, 정화조, 수도 이런 공사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깡통 건물에다가 이것저것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었으면, 내가 나갈 때 다음에 오는 사람은 이 비용을 들을 일이 없으니까 나한테 시설비를 조금 더 주고 들어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거나.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권리받고 뭐하고 하는 건 계약기간이 이내라는 거예요. 계약기간 이내. 내가 계약이 끝나면 내가 나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권리금이고 뭐고 그냥 나가야 되는 거고, 내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내 잔존하고 있는 계약기간 내에 누군가가 이 매장에서 장사를 하고 싶은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매장을 빼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권리금이나 시세관리를 이만큼 요구를 하면 이 사람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 안 하겠죠. 그만큼 꼭 이 돈을 내고 들어가야 할 메리트가 있느냐를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주 세세히 검토를 해볼 것이고, 그러다 보니 내가 매달 이 공간에서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고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잡혀서 있는데 가져가는 돈은 없고, 직원이 있다면 더 큰일이죠. 월급을 줘야 되고 이걸 못 주다 보니까 대출을 갖고 오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수익성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좀비처럼 있는 기업들, 그런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빨리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개선해서 더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파이팅 넘치게 하시거나. 사실 그만두고 이
사업을 시작하면 쳇바퀴가 굴러가는 거잖아요. 이 굴러가는 쳇바퀴를 멈출 수가 없어. 이거를 멈추기 위한 브레이크가 필요한데 그 브레이크마저도 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멈추려면 계약이 끝나고 나가려면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누군가가 와서 가져가게끔 이 매장을 바로 양수 받아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그냥 돈을 조금 받거나 혹은 뭐 내가 받고 싶었던 돈이 뭐 몇천만 원, 뭐 1억이었다 그러면 이 가격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는 사람에게 헐값으로 매장을 넘기고 나오는 게 그나마 그 돈 조금 가져가는 거고, 또 원상복구하는 비용을 처리하는 꼴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누군가가 권리금을 주고 내 매장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뭔가 준비되어 있고 잘 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이 매장을 권리금을 주고 양도 받아 가지고 새로운 내 아이템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또 들어와서 비슷한 상황으로 비슷한 업종으로 버티다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크나큰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사를 보다가 자영업자 대출 비용이 이렇게 늘어난 걸 보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지 저도 사실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두 다 준비를 하고 그 누구 하나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 그 노력이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부족하고 어수룩하고 많이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이렇게 당연히 망해도 싸다라는 시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눈초리를 받으면서 힘들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크게 준비를 하고 완벽하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운때나 상황에 따라서 코로나 때문에 다 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기 그리고 예상하고 잘 만들어내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매장을 오픈 준비하시거나 양수 받으시거나 아니면 판매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현 시대의 이런 흐름을 좀 이해를 좀 해보시고, 어떻게 내가 빨리 손해를 보더라도 팔고 이 시장에서 빠져야 될지, 아니면 지금이 기회이니 좋은 가격에 매장을 받고 내 아이디어를 한번 실현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